초겨울의 찬 바람이 마당을 스치던 날이었습니다. 땅은 이미 단단히 얼어 있었고 텃밭 끝자락에 남은 고구마 줄기만이 바스락거리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고구마를 그해 여름 내내 허리 굽혀가며 키웠습니다. 비가 오면 비 맞으며 흙을 덮었고 폭염이 오면 물통을 들고 몇 번이나 오갔습니다. 그저 하나의 작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내 자식들 생각이었고 사위와 딸이 먹을 겨울 간식이었고 손주들이 군고구마를 들고 웃는 모습을 떠올리며 심은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힘들게 뭐하러 농사 지으세요? 사위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공손했지만 그 안에는 늘 약간의 무심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지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 조금이라도 보태주려고. 그 말이 그렇게 가벼운 말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미 나이가 70을 훌쩍 넘겼고 무릎은 오래전부터 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흙을 만지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흙은 배신하지 않으니까요. 가을이 깊어지자 나는 고구마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한 포기를 들춰낼 때마다 주렁주렁 달린 고구마가 나왔습니다. 그걸 보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잘 컸구나. 사위가 좋아하겠지. 사위는 고구마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한번 군고구마를 먹으며 이건 진짜 달달하고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한마디가 나는 오래 남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굵고 단단한 것들로만 골라 박스 하나를 가득 채웠습니다. 신문지로 하나하나 싸고 흠집 난 것은 빼고 벌레 먹은 것은 넣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석을 고르듯이 말입니다. 박스 위에는 작은 메모도 붙였습니다. 직접 키운 거야. 맛있게 먹어라. 딸 집에 갔을 때 사위는 마침 퇴근 직후였습니다. 나는 반가운 마음에 박스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오래 키운 거야. 너희 먹으라고. 사위는 잠깐 박스를 내려다보더니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표정이 썩 반가워 보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애써 못 본 척했습니다. 딸은 부엌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애들 고구마 잘 안 먹어. 다이어트 한다고 탄수화물 줄인다잖아. 나는 그 말에 웃었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구워 먹으면 간식으로 좋지.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나는 우연히 다시 그 집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었지요. 무릎에 물이 차서 주사를 맞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그 집 앞 재활용 분리수거장에 익숙한 박스 하나가 보였습니다. 내 눈이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붙였던 메모가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직접 키운 거야. 맛있게 먹어라. 박스는 통째로 아무것도 꺼내지 않은 채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내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춥지도 않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나는 박스를 열어보았습니다. 신문지에 쌓인 고구마들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한 개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꺼내보기라도 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건 버려진 게 아니라 그냥 필요 없다고 판단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며 나를 쳐다봤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고구마는 그냥 고구마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내 여름이었고 내 허리 통증이었고 내가 아직은 쓸모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던 증거였습니다. 그걸 박스째로 내다버렸다는 건 내 마음을 통째로 버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나는 박스를 다시 들었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전혀 무겁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고구마를 꺼내 하나씩 닦았습니다.
흙이 묻은 그대로 조금 마른 것들도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군고구마를 구웠습니다. 혼자서 고구마는 달았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더 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 나는 딸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어제 집 앞에 간 적 있니? 딸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아, 엄마, 그거 사위가 집에 공간이 없다고.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그 한마디가 그렇게 무거울 줄 몰랐습니다. 잠시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사위였습니다. 그는 박스를 보고 놀랐는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몰랐습니다. 안에 다 그런 건지 그냥. 그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나는 말없이 박스를 열어 고구마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거 내가 여름에 무릎 아픈 것도 참고 키운 거다. 사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여러 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사과는 버려진 순간에 이미 늦는다는 것을. 사람의 마음도 고구마와 같아서 한번 차갑게 식으면 다시 달게 익히기 어렵다는 것을.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됐다. 이제 너희한테 안 보낸다. 그 말은 협박도 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결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텃밭을 조금 줄였습니다. 남는 건 이웃들과 나눴습니다. 경로당에 가져가면 다들 좋아했습니다. 어머, 이렇게 달아? 어디서 샀어?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키웠지. 그 말이 그렇게 기쁠 수 없었습니다. 사위는 그 뒤로 몇 번이나 찾아와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고구마를 사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돈으로 산 고구마와 여름 햇살과 땀이 들어간 고구마는 같을 수 없다는 걸. 어느 날 사위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올해도 고구마 심으셨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심었지. 근데 이제는 내가 먹을 만큼만 심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참 빠르게 변합니다. 건강식이니 다이어트니 유행이니.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정성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다만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그날 이후 깨달았습니다. 내 마음을 아무데나 두지 말아야겠다고. 흙은 배신하지 않지만 사람은 가끔 무심코 배신합니다. 그리고 그 무심함이 가장 깊은 상처가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건네는 작은 박스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안에는 그 사람의 여름이, 그 사람의 허리가, 그 사람의 기다림이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고구마 한 박스는 그저 먹거리가 아닙니다. 그건 나는 아직도 너를 생각한다는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통째로 버린다면 사과는 이미 늦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늘 먼저 전화하던 사람이 나였고, 늘 먼저 필요한 거 없니? 묻던 사람이 나였고, 늘 먼저 김치며 나물이며 챙기던 사람이 나였습니다. 그걸 멈췄을 뿐인데 집이 참 조용해졌습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오기까지는 한 달이 걸렸습니다. 엄마, 요즘 왜 안 와? 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갈 일이 없어서. 그 말이 그렇게 멀게 들릴 줄은 딸도 몰랐을 겁니다. 사위는 그 이후로 유난히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명절이 다가오자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뭐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나는 웃었습니다. 없다. 다 있다. 실은 없는 게 많았습니다. 무릎도 더 아파졌고 밤이면 다리 쥐가 나 잠을 설치는 날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고구마 박스를 버리던 그날 나는 하나를 배웠으니까요. 마음이 가벼운 사람에게 내 무게를 맡기지 말 것. 겨울이 깊어질 무렵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위의 회사가 구조조정에 들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딸은 울먹이며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우리 좀 힘들어질 것 같아. 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 통장부터 열어보고 내 적금이라도 깨줄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래, 힘들겠구나. 그 말만 했습니다. 딸은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아마도 내가 걱정 말아라고 말해주길 바랐겠지요. 하지만 나는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여름을 버린 사람에게 내 겨울까지 내어줄 수는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사위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건강식품입니다. 관절에 좋다고 해서. 나는 그 봉투를 보다가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주워왔던 고구마 박스를 꺼냈습니다. 몇 개는 이미 싹이 났고 몇 개는 물러 있었습니다. 나는 그 중 하나를 잘라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아직 멀쩡하다. 사위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그때는 제가 경솔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솔한 건 누구나 한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근데 마음은 경솔하면 안 된다. 그 말에 사위의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사람은 이상합니다. 버릴 땐 가볍게 버리지만 잃을 것 같으면 그제야 붙잡습니다. 사위는 요즘 부쩍 자주 옵니다. 텃밭도 같이 가주고 흙도 뒤집어 줍니다. 어머니, 올해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나는 웃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가장 굵은 것부터 골라주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다 섞어서 나눕니다. 왜냐하면 정성은 나누되 마음까지 다 주지는 않기로 했으니까요. 어느 날 딸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엄마, 그때 왜 아무 말 안 했어? 나는 대답했습니다. 말하면 바뀌니? 딸은 울었습니다. 난 그냥 고구마인 줄 알았어. 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너한텐 그냥 고구마였겠지. 그 말이 딸의 가슴을 가장 깊이 찔렀습니다. 마을에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땅 정리하신다며?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나는 작은 밭 일부를 정리해 요양 대비 자금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나중에 다 딸 주지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노후는 자식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봄이 오고 고구마 순을 다시 심는 날이 왔습니다. 사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올해 고구마는 저희도 조금 주실 건가요? 나는 흙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주지. 대신 한 가지 약속해라. 사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버릴 거면 받지 마라.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안 버리겠습니다. 나는 그를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고구마 말고 사람도. 그 말에 사위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우리는 많은 것을 잃습니다. 힘도, 속도도, 기억도. 하지만 한 가지는 끝까지 남습니다. 누가 내 마음을 함부로 했는지, 그리고 누가 그걸 다시 주워 담으려 했는지. 고구마 한 박스는 결국 가족을 시험한 저울이었습니다. 사과는 늦었지만 깨달음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압니다. 내가 키운 것은 고구마가 아니라 내 자존심이었다는 걸.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의 박스를 가볍게 여기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 안에는 당신을 향한 한 계절이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봄은 어김없이 왔습니다. 텃밭 가장자리에는 냉이가 올라왔고 흙은 겨울의 단단함을 풀고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고구마 순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흙을 파는 일은 익숙했지만 마음을 여는 일은 여전히 서툴렀습니다. 사위는 그날도 함께 왔습니다. 어머니, 여기 줄 맞춰 심으면 되죠? 예전 같으면 거기 말고 이쪽 하며 잔소리를 했겠지요. 하지만 나는 말수를 줄였습니다. 사위는 흙을 만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날 이후로요. 저는 고구마 못 먹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마트에서 사서 구워봤는데 맛이 안 나더라고요. 나는 흙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맛은 똑같을 거다. 사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 말이 처음으로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딸은 그 사이에서 늘 어정쩡한 표정이었습니다. 남편을 감싸고 싶지만 엄마의 서운함을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엄마 아직도 많이 속상해? 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속상한 건 지나갔다. 딸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나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근데 기억은 남는다. 그 말에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감정은 잊어도 기억은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특히 무심함은 오래갑니다. 여름이 되자 사위의 회사는 결국 정리해고를 단행했습니다. 사위는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날 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어떡하지?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고구마 줄기가 햇빛을 받아 푸르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사라진다. 나는 짧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웬만하면 사라진다. 딸은 울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나는 통장을 들고 달려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나는 돈 대신 말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위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힘들지? 그는 한참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네. 그래도 내가 버린 건 고구마지, 사람은 아니지? 그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는 안 버렸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됐다. 그 말은 용서가 아니라 관계의 마지막 끈을 놓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아빠는 고구마 얘기 나오면 조용해? 나는 웃었습니다. 아빠가 고구마한테 혼났거든. 아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고구마가 사람도 혼내?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 마음이 들어있으면 혼낼 수 있지. 아이의 작은 손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난 할머니 고구마 좋아. 그 말에 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아직은 늦지 않았구나. 가을이 다시 왔습니다. 고구마를 캘 날이 되었습니다. 사위는 누구보다 먼저 삽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올해는 제가 다 캐겠습니다. 흙 속에서 고구마가 하나씩 올라왔습니다. 굵고 단단하고 윤기 나는 것들. 나는 박스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포장해라. 사위는 신문지를 한 장 한 장 정성스레 감쌌습니다. 손놀림이 서툴렀지만 마음은 가벼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스 위에 메모를 붙였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위가 쓴 글씨는 조금 삐뚤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나는 그 글씨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덧붙였습니다. 버리지 말 것. 사위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절대 안 버리겠습니다. 사람 사이에는 되돌릴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날 분리수거장에 놓였던 박스는
이미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압니다. 늦은 사과는 상처를 없애주진 못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남을지는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모든 걸 다 이해하게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서운한 건 서운하고 아픈 건 아픕니다. 다만 달라진 건 하나입니다. 붙잡지 않는다는 것. 나는 이제 내 마음을 지킬 줄 압니다. 주는 건 기쁨으로 주되 돌아오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게 노년의 힘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박스 하나를 건넨 적 있습니까? 그 안에는 그 사람의 계절이 들어 있습니다. 여름의 땀, 가을의 기다림, 겨울의 걱정, 봄의 희망. 그걸 통째로 버리면 사과는 늦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태도까지 버리지는 마십시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심함을 반복하면 그건 선택이 됩니다. 고구마 한 박스는 결국 가족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는 배웠습니다. 사람의 정성은 값으로 따질 수 없고 무게로도 재지 못합니다. 다만 받는 사람이 얼마나 깊이 받느냐에 따라 그 관계의 길이가 정해집니다. 사람은 잊고 산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장면은 사진처럼 머릿속에 박혀 세월이 흘러도 색이 바래지 않습니다. 내게는 그 분리수거장의 풍경이 그렇습니다. 겨울빛 아래 서 있던 박스, 바람에 흔들리던 메모, 직접 키운 거야. 맛있게 먹어라. 그 문장은 아직도 내 귀에 또렷합니다. 사위는 그 장면을 직접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회는 내 기억만큼 선명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도 사람은 보지 못한 장면을 상상하며 자라기도 합니다. 그는 그날 이후로 분리수거장을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그때 생각이 나서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은 후회라도 계속 떠오른다면 그건 가벼운 건 아닙니다. 사위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월급은 예전보다 줄었고 지위도 낮아졌습니다. 딸은 말하지 않아도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혹시 전세 보증금 조금만. 그 말 끝이 흐려졌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 한켠이 서늘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내가 먼저 꺼냈을 말입니다. 나는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하니? 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자식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도 있습니다. 나는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통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건 빌려주는 거다. 딸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가 처음으로 돈을 빌려주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서로 편하다. 도움은 주되 기대는 남기지 않는 것. 그게 내가 배운 방식이었습니다. 사위는 그 사실을 알고 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갚겠습니다. 나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는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은 꾸짖음이 아니었습니다. 다짐이었습니다. 그는 이후로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조금씩 갚아나갔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그 태도는 컸습니다. 손주는 어느새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학교 숙제로 존경하는 사람을 써오라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내 이름을 적었습니다. 딸이 묻자 아이는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버려져도 다시 줍는 사람이니까. 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
나는 고구마 박스를 다시 주었습니다. 그게 그 아이에겐 버려져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어른의 실수는 아이의 눈에 다른 의미로 남습니다. 그래서 어른은 조심해야 합니다. 몇 해가 더 흘렀습니다. 무릎은 더 이상 밭을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나는 텃밭을 거의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구마를 심던 날 사위와 딸, 손주가 모두 나왔습니다. 사위가 말했습니다. 나는 웃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사위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주는 말했다. 나는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서 이미 늦었다는 말을 크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늦은 건 사과가 아니라 순간입니다. 그날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위는 달라졌습니다. 딸도 달라졌습니다. 나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 박스는 버려지지 않았다면 우리를 이렇게 바꾸지 못했을지도 모른다고. 나이가 들면 많이 내려놓게 됩니다. 하지만 절대 내려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존엄입니다. 나는 이제 누군가에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이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고구마는 다 먹고 사라지지만 그날의 교훈은 남았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를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해줍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마음을 박스째로 내다버린 적은 없으십니까? 혹은 버려진 박스를 몰래 다시 주워본 적은 없으십니까? 인생은 길지만 관계는 순간으로 결정됩니다. 고구마 한 박스는 한 가정의 시간을 바꾸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름의 땀, 가을의 기다림, 겨울의 눈물, 그리고 봄의 용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늦은 사과는 상처를 지우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바뀐 사람이 끝까지 남습니다.